안녕하십니까. 또 트럼프 형님이 급작스럽게 관세 협상을 타결하셔가지고 FMC 보고 좀 자려고 하다가 아침부터 벌떡 일어났죠. 처음에 뉴스 다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한 6시에서 7시 사이였던가. 오늘 하루 종일 관세 뉴스를 소화하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직은 오늘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시아 시장이기도 하고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관세 협정이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글로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이 좋아서 선물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하지만 오늘 이제 또 한국 시장을 정리해야겠죠. 장중에 하려고 했지만 장중도 너무 급변하는 어떤 분위기가 금방 막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장 끝나고 빨리 알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관세 협상 타결했죠. 원래 8월 1일까지 타결이 안 됐으면 25%를 맞아였어야 되는데 자동차도 15%, 그리고 반도체 의약품은 제로, 그리고 철강은 그냥 50%다 때려 맞는 걸로. 그거는 미국이 철강은 잘 양보하지 않으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좀 관세 10% 내려준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2천억 달러는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투자하고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라고 해서 미국의 조선업을 발전시키는데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1,000억 달러는 LNG 같은 에너지 를 사주겠다. 더해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총 4,500억 달러를 우리가 투자 또는 소비하기로 했고, 원화로 치면 한 625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00조 조금 넘거든요. 우리나라 정부 한 해 예산을 주기로 한 거죠. 과하긴 하다는 평가는 있는데 좀 더 뒤에서 보고요. 협상 체결되고 나서 우리나라 관료들께서 인터뷰 같은 걸 했어요. 회의가 막 예정돼 있던 게 아닌데 갑자기 잡혔고 회의 시간도 30에서 40분밖에 안 됐대요. 제 생각에 트럼프가 갑자기 시간이 나서 들어오라고 해. 아니면 그게 또 협상의 기술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근데 그걸 보면 트럼프가 내용을 봤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보고했을 수도 있지만 트럼프는 제가 볼 땐 디테일한 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숫자가 커야 돼. 일본하고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보다. 그래서 잘하는 거리만 던져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농산물 같은 좀 민감한 부분에 추가 개방은 없었다. 그리고 미국에서 수입되는 거는 무관세. 하지만 우리는 미국에 수출할 때 우선 15% 다 때리고 일부는 안 때리거나 일부는 더 때리거나, 이런 불공정 거래 아닙니까? 어쨌든 2주 정도 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간다. 미국에서 만나서 그때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거다라고 미국 측에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을 방문하는 것도 이게 언제 결정된 건지 모르겠네요. 이런 모든 것들은 2026년부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단계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특히 3,500억 달러에 대한 이익이 나면 그게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수익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재투자하는 거고, 미국 기업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한국 기업이 거기 가서 뭘 하거나 다시 돌아오는 개념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국은 부정하는 거죠. 이거 다 우리가 가져갈 거야. 그렇게 안 될 것 같긴 한데 현재로서는 정식 협정문 이런 게 없어요. 정리하자면 지금 미국은 약간 무역 우리나라 시장 개방에 대해서 완전히 개방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추가 개방은 안 하는데요. 소고기하고 쌀은 뭐 이러고 있고, 지금 유럽하고 일본하고 한 협정에 관해서도 트럼프 측하고 말은 좀 달라요. 이건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쩌면 끝까지 안 밝혀질 수도 있어요. 이 관세 협정이 어쨌든 안 되면 어떻게나 이렇게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어쨌든 됐죠.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차원에서 어떤 종목은 좋고 어떤 종목은 안 좋은지 아주 극명해. 제일 좋은 게 당연히 조선이죠. 조선에 1,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해서, 그리고 미국 노후 배를 고쳐주거나 또는 LNG선 이런 거 만들어주는 건 하지만 그 사업에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포함되는 거죠. 그 돈이 사실 우리나라 조선업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거에 관세가 안 붙잖아요. 가격이 좀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에너지를 1,000억 달러치나 살려면 어쨌든 소화시켜야 되니까 내부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그 에너지 수입 업체 그리고 농수산물 수입 업체는 좋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불리한 섹터는 우리 사장님 가지고 계시는 현대차저 역시 관세를 15% 때려 맞는 건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가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전자가전 이런 거 이제 역시 관세가 붙으니까 반도체 빼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완성해서 파는 거 있죠. 전자, 가전, 자동차, 휴대폰 이런 것들은 이제 관세가 붙어가지고 이전보다는 안 좋을 거다. 이제부터는 조금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관세 영향을 받는 건 좀 안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있죠. 영향을 안 받는 거 역시 이제 방산이죠. 글로벌 전쟁이 계속 할 것 같고, 탱크 살 때 거기 관세 안 붙여요. 방산에는 잘 관세를 안 붙이니까 관세 영향이 적을 거다. 내수는 사실 수출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오늘 하루에 다 소화되는 게 아니라 내일 되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쨌든 브로들리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은 유리하다, 자동차는 불리하다, 내수는 뭐 고만고만하다, 방산도 좀 갈 수도 있다, 뭐 이 정도예요. 다양한 평가가 있어요. 제 주관적인 평가를 하자면 안 할 수는 없었다. 안 하면 25% 맞는 것보다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어쨌든 과학
과하게 준 건 맞다. 돈 액수가 너무 많아. 600조를 넘는 걸 준다고? 물론 이게 주는 건 아니죠. 투자기도 하고. 에너지는 1000억 달러는 돈 주고 사는 거니까. 작년에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에너지 산 게 100억 달러가 좀 넘나? 200억 달러가 안 돼요. 근데 이제 1000억 달러어치를 더 사줘야 되는 거야. 하지만 사줄게요 우선 얘기를 하고, 돈 줄게요, 투자할게요 라고 얘기는 했지만 언제 한다고 말 안 했다. 실제로 준 건 아니다. 주는 것도 이제 돈으로 캐시로 송금하는 게 아니고 대출, 그 캐피탈 콜이라고 하는데, 우선 줄게요 하고 이제 필요하면 줄게요 이런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몇 년 남았는가. 한 번에 4,500억 달러 던져주는 건 아니고 1,000억 달러 에너지도 뭐 언제까지 산다고 얘기 안 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왜 미국에서 LNG를 그렇게 많이 안 사냐고. 우선 비싼 것도 있지만 배 타고 엄청 태평양을 건너와야 돼요. 근데 배가 없어. LNG를 그렇게 많이 싣고 올 수 있는 배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체에서 그걸 만들어주면 그거 가지고 온다는 건데, 언제 만들어? 배가 뭐 몇 년 동안 걸리는 거니까. 그래서 사줄게요 우선 얘기를 하고, 돈 줄게요, 투자할게요 라고 얘기는 했지만 언제 한다고 말 안 했다. 실제로 준 건 아니다. 약간 부모님이 뭐 주신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시장은 환호하진 않았어요. 시장이 엄청 좋아하진 않았어. 15% 관세는 사실은 다 그럴 거라고 조금 많이 예상하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환호하진 않았고, 이제 자동차 관세가 일본보다 높다는 건 좀 실망스러운 지점이고, 조선마저도 주가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많이 올랐지만 좀 빠졌다는 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전체 지수는 올랐는데 좀 주력주들이 좀 빠졌고요. 시장은 이제 아마 상법 개정이나 부동산 법, 부동산 제도 또는 뭐 소득세 개정 이쪽으로 가겠죠. 8월에. 근데 8월에 지금 덥기도 하고 정치권이 약간 뭐랄까 소강 상태거든요. 당이나 정치 세력 간의 내적 갈등 같은 걸 정리한다고 어떤 정책적 추진력이 좀 떨어졌어요. 게다가 2주 후에 방미하게 되면 지금 대통령실도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많이 둘 수 없겠죠. 물론 이번 정부는 좀 추진력이 있긴 한데,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막 코스피 시장에 엄청 좋은 영향, 상승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8월에는 슬로우해지지 않을까? 좋게 표현해서 슬로우지 좀 빠질 수 있다. 시장 전체적으로. 여기서 오늘 사실 하이닉스는 올랐지만 삼성전자 빠졌거든요. 게다가 다른 자동차도 많이 내려갔고, 근데 오늘 조선이 안 올라갔으면 우리 지수가 전체적으로 빠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또 빠르잖아요. 조선 차트 보면 사실은 엄청 막 좋진 않거든요. 만약에 조선이나 방산이 빠지면 전체 지수가 좀 빠질 수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자체의 어떤 수익이 엄청 나는 소식 같은 거는 아직은 없으니까. 물론 테슬라하고도 관계도 있고. 지금 테슬라 수주 받은 것도, 삼성전자 테슬라 수주 받은 것도 까맣게 잊었죠. 왜냐면 몇 년 걸리는 수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8월에 좀 쉴 수 있다. 그리고 특이한 건데 요즘에 대북 관련주가 좀 꿈틀꿈틀 대고 있어요. 왜 그러냐? 모르죠. 근데 또 하나는 지금 그 통일부 장관이 좀 힘센 분이 됐죠. 그쪽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미국하고 어떤 방미를 하거나 또는 관세 협정을 했다는 건 좀 미국하고 어떤 사이가 조금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정권 바뀐 이후로 이 어떤 협상이 타결을 됐다는 건 이제 이 정부가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뭔가를 밟을 수 있다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북 쪽이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세 협정이 완전히 타결되진 않았는데, 만약 되면 오늘 이제 그래서 엔터주 뭐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중국 쪽으로 엔터주가 잘 되면 뭐 나쁘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수급이 좀 순환매가 돌다 엔터로 간 것도 있어요. 대북 관련주로 간 것도 있고, 2차 전지 가다가 말았고, 짧게 먹고 싶으면 대중 대북 관련주 뭐가 정책에 나올 수도 있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갑자기 친해지는, 지난 트럼프 일기 때는 그랬었거든요. 그럼 중국 대폭 양보를 하거나, 게다가 이제 트럼프가 지난번에 굉장히 많은 어떤 뭐랄까 인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걸 얻은 게 이제 북한 관련 뭘 자기가 내가 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 생각이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오늘 원래 이 관세 뉴스만 없었으면 제일 많이 다뤘어야 되는 게 FMC하고 BOJ 결과인데,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4시쯤에 있었고 뭐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특이한 건 2명이나 동결했어요. FMC에서는 미국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4.5%, 미국은 이제 레인지로 결정하거든요. 동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명이나 내렸어야 됩니다라고 반대했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연준 내에서 파월의 어떤 장악력이 좀 떨어졌고, 연준 내에서도 이견이 좀 많다는 거죠. 게다가 2명은 내리자고 했는데 동결하자고 한 쪽은 되게 완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 올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자회견 때 파월이 굉장히 강경하게 내리기 힘든데요, 뭐 못 내릴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특히 이제
뭐 임기 관련해서 질문 나오니까 엄청 삐져가지고 이분도 이제 사람인지라 그리고 이제 연세도 좀 많으세요. 그래서 자기 욕하면 못 참으니까. 그래서 9월 인하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졌고 BOJ도 마찬가지로 일본 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은 대부분 미국 끝나고 몇 시간 있다가 아니면 하루 전 후나 왜냐면 이제 눈치 봐야 되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또 우리보다 어떤 또 다른 의미로 더 특수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BOJ도 동결했고 특이한 건 물가 상승 전망을 올렸어요. 2.7%로. 그 얘기는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죠. 내리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 하지만 BOJ는 뭐 별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 믿을 만한 어떤 주체가 아니, 중앙은행이 아니니까 미국이 바꾸면 미국이 내리시면 BOJ도 안 올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통화정책 측면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주식이 막 꼬꾸라지거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금리는 잘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그래서 금리를 더 적극적으로 내려주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계속 불안해하는 지점이거든요. 이게 금융 환경이 계속 완화적이야. 근데 경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주가가 계속 날아갈까? 약간 그런 지점이 있어서 조금 슬로우 경계 9월까지도 조금 보고 이제 만약에 더 상승 베팅을 하려면 10월 그 4분기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지수 전체적으로는 좀 별로라도 종목 중에서는 엄청 올라가는 게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계속 M7 같은 거 MS는 굉장히 지금 시간의 거리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돈을 버는 기업을 계속 벌고 있는 거죠. 독과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종목 내가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계속 수익을 내고 있다. 그거 계속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상해 뭐 얼마 전 애플이나 테슬라도 좀 뭐 일론 머스크 형님은 물론 훌륭하신 분이지만 테슬라가 좀 꺾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빠지면 너무 이렇게 미련을 갖지 말고 좀 팔고 올라가면 또 사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은 그럴 때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든 뭐 S&P든 계속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그걸 좀 지금은 꺾은 상황이에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현금을 좀 마련해 두자 이런 상황이고요. 더 정리는 아마 오늘 미국 시장 찍고 미국 시장도 지금 선물 기준으로는 뭐 굉장히 상승해서 시작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제 FOMC 결과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 조금 주식시장이 빠지면 내일 금요일이죠. 8월 1일이지만 이 7월 마지막 주에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8월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투자자들은. 그래서 내일 금요일 한국 시장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마 내일 주식하면서 좀 할 말이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윤센께서도 오시고 그러니까 내일 더 자세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고요. 더우시니까 더위 조심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